자, 2016년도에 실시했던 2017학년도 수능부터 거꾸로 외우로 마스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에 대한 질문들 받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몇 번이요? 8번 문제요. 수요 8번 토양 입자의 크기에 따른 안식각과 경사면의 안정도 변화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했는데요. 가는 모래, 굵은 모래 각각 건조한 상태로 0.3m씩 준비했습니다. 깔때기를 위해서 가는 모래를 모두 부은 후 모래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을 때 각 A, 길이 A하고 B를 측정해봤네요. 결국엔 요 A분의 B라는 게 결국엔 경사각 아니겠습니까? 그지? 필요하다면 요 세타에 대해서는 탄젠트 세타를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물리에서 한번 소개해 볼까요? 물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물에서 이 물체가 안 내려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려가는 mg에 대해서 나눠보면 F1은 mg sin 세타입니다. 수직을 눌러주는 F2는 mg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놈이 내려가는 것을 방해하는 F 마찰력은 마찰계수 U의 수직간격인데요. 요 mg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수직간격이에요. 결국에 마찰력은 뭐다? U mg 코사인 세타예요. 물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학에서는 마찰력 크기가 더 커서 안 내려간다고 했고, 물리에서는 마찰력과 요 빗면 따라 내려가는 mg 사인 세타가 서로 같아서 안 내려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리 얘기입니다. 결국엔 U mg 코사인 세타는 mg 사인 세타와 같아서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mg mg 치우고요. 코사인 넘기면 마찰계수 U는 뭡니까 하네요. 결국 이게 최대 정지 마찰계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안식각에 해당하는 세타거든요.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요. 여러분들 사인 법칙 사각함수 이거 해보면 그렇죠. 탄젠트 세타죠. 탄젠트 세타 어떻게 쓴다고? A분의 B를 쓴다고요. 그래서 가는 모래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가는 모래의 안식각에 대한 탄젠트 세타를 물었습니다. 가는 모래의 탄젠트 세타는 20.1분의 11.9를 물었고요. 붉은 모래의 안식각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18.4분의 13.0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굵은 모래의 안식각이 더 큽니다. 입자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안식각이 커지는데요. 조금 더 오버하면 여기에 자가를 놓으면 자가에 대한 안식각은 그보다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잘랐죠. 자르고 빼버리면 안식각 이상을 가지니까 경사면이 무너지는, 즉 사태가 일어납니다 하겠어요. 기억 안식각은 가는 모래가 더 작다 했습니다. 괜찮죠? 모래 양을 늘리다 하더라도 요 탄젠트 세타, 다시 말하면 안식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바뀔 거 없습니다. 경사면의 절단으로 안정도가 감소해서 사태가 발생한다. 요걸 잘라서 퍼내면 경사면 안정도가 불안정해진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3번이요? 14번이요? 14번 그림은 어느 날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에 위치하는데요 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전축이 태양 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구의 적도를 연장하면 이게 천구의 적도입니다. 태양이 있는 여기는 황도가 되겠네요. 이쪽은 폴라리스니까 당연히 이쪽이 플러스 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기가 얼마 됩니까 하면 23.5도가 되네요. 이 태양은 하진 날입니다. 6월 말입니다. 천국의 적도 대비 이쪽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저기가 되겠죠. 여기에 달이 있네요. 보름달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날 일식이 관측된 지역이 있다. 달이 이쪽에 있는데요. 보름달이죠. 월식이 걸린다면 월식이 걸리겠지 일식이 걸릴 수는 없습니다. 이날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은 플러스 쪽이 있다 보니까 낮의 길이 훨씬 더 길었네요. 이해됐습니까? 약 3개월 지나갑니다. 하진달로부터 3개월 지났습니다. 추운 날이 될 것이겠습니다. 보름달이 남중고도였습니다. 이 보름달은 마이너스 쪽에 있었고 석 달 후에 보름달은 제로의 적이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보름달이 남중고도 제일 낮은 보름달이 되죠.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7번 문제요. 7번 서로 다른 두 지역의 해안가에 위치한 지질명소 가, 나를 봤는데요. 가를 보니까 주상절리가 보인대. 주상절리가 보인다는 것은 이거는 화산암 쪽에서 보아야 되겠죠. 아치모야의 지형과 해안철 이력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했는데요. 뭐 결국엔 물에 의한 침시적을 받았겠죠. 나아지어를 봤습니다. 층리가 보인대. 층리는 퇴적암이죠. 아치모야의 지형과 그리고 저기 있고요. 공룡 발자국도 보인대. 일단 공룡 발자국이라고요? 이건 중생대 거네요. 필요하다면 화산암 이거는 신생대 거죠. 우리나라 화산암은 대부분 신생대 거라 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의 암석은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했어요. 주상절리 화산암입니다. 나의 암석은 바다에서 퇴적되었다. 공룡 발자국을 찍었대요. 발자국을 찍었대요. 물속에 찍으면 발자국이 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생대 이거는 육성층입니다. 육지에서 발자국 찍은 거죠. 가의 암석은 나중에 만드신 거다. 신생대 거니까 나중이죠. 이 아치 모양은 당연히도 파도에 의한 침식작을 받는 겁니다. 수건과 직권 상호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공룡 발자국을 했어요. 공룡 발자국. 공룡이 발자국 찍으렵니다. 물속에 찍어보면 그 발자국 그냥 지부지 돼버리잖아요. 물 바깥이에요. 조금 더 봅시다. 자갈밭에 찍었을까요? 모래밭에 찍었을까요? 아니면 진흙밭에 찍었을까요? 진흙밭에 찍었죠. 즉 바닷가라든지 또는 호수가 강가 근처의 진흙에다가 공룡의 발자국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암석은 어떤 퇴적암 종류는 뭐겠습니까? 쉐일이죠. 되겠습니까? 이게 뭐 이 암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되겠나? 수능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3번. 수능 3번. 콜럼버스가 바람과 해류를 인해서 북대서양을 왕복한 경로를 보려고 합니다 했는데요.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30에서 아래쪽에서는 무역풍이 붑니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북쪽도 해류가 지나갑니다. 30에서 60 사이 이쪽은 편서풍이 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북대서양 해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탐험 경로를 볼 때 유럽에서 포르투갈, 스페인 있는 이베리아 반도 쪽에서 C 쪽으로 왔다가 B를 거쳐서
탐험하고 그 다음에 A로 오는 이런 경로를 보게 됩니다. A를 이용할 때 무역풍이 있다. 지금 A의 경로는 위도 30도 이상에 있잖아요. 편서풍대예요. B를 이용할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가 흐릅니다. C는 요거는 카나리 해류죠.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카나리 제도를 지르는 카나리 해류고 고위도에서 저위로 내려오는 한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에 멕시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멕시코 만류가 난류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됐나?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게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가면 한류 이렇게 써야죠. 됐나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2번이요. 5번 문제하고 2번 문제요. 5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하천수의 용존 물질을 그리고 지구에 구성하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물어봤습니다. 했네요. 하천수에 제일 많은 건 누구죠? 하천수에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탄산수소용이 제일 많네요. 반면 해수에 제일 많은 건 누구다? 염화이온이죠. 이해됐습니까? 용존물질 칼슘의 비율은 했습니다. 칼슘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서는 15만큼 있네요. 120 중에요. 칼슘은 해수에 400이 있는데요. 전체로는 얼마입니까? 하면 35,000입니다. 비율을 따졌잖아요. 비율 따지면 누가 더 많아? 하천수이 많죠. 양이 아니라 농도가 아니라 전체 염류에 대한 칼슘의 비율이잖아요. 비율은 전체 염류에 대한 칼슘 비율은 하천수가 더 많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냐? 용존물질 중 탄산수소의 비율은 탄산수소의 비율 역시 마찬가지. 하천이 제일 많죠. 하천수보다 해수에 낮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합니다. A는 뭡니까? 수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A죠. 이해됐습니까? 왜 탄산수소 이온이 작을까요? 하면 수권에 있는 게 직권으로, 즉 수권에 HCO3-하고 칼슘이 만나가지고 직권으로 CaCO3 탄산칼슘의 형태로 가는 이 과정이 된 거죠. A 때문이다? 아니죠. 해저 화산 폭발로 염화이온이 공급됩니다. 그건 직권에서 수권으로 가는 게 Cl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얘기가 맞죠. 확인됐습니까? 네. 또다시 뭐 해볼까요? 2번에 달렸죠? 2번 성숙한 토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기반암이 풍화됩니다. 모질물이 되겠죠? 그 모질물이 이제 A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모질물이 또 풍화되면서 B를 만들었습니다. B가 표토입니다. 이 표토 중에 일부가 심토로 내려오게 됩니다. 심토로 내려옵니다. 이 심토 속에는 산화철이라든지 점토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B층은 C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C가 더 나중에 만들어진 겁니다. 점토 광물의 비율은 C 쪽이 더 많습니다.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기물의 양은 표토 쪽이 월등히 많죠. H층은 이제 막 기반암이 부셔졌던 모질물 부분이다 보니까 유기물은 별로 없습니다. 말 이해되겠습니까? 토양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맨 뒤에 자고 있는 사람도 뭡니까?
아이고야. 체육보강 왜 이었어 언니? 다른 질문 해봅시다. 뭐 있을까요? 수영이 또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수영이 또 다른 질문 더 없어요? 9월의 질문사항 뭐 있을까요? 9월에 나 이거 설명 좀 더 필요하다 했던 문제 뭐 있습니까? 9월에 12번 문제요? 9월에 12번 동영상과 설명했어. 또 다른 질문? 9월에 17번 문제예요. 그림 가와 나는 1월 7일 관측한 태양 복사 에너지 빼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9월에 17번 문제입니다. 지금 가에서 적도 라인을 대충 잡아보면은 하겠습니다. 이쪽에 태양에서 나가는 거 빼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볼 때 북반구 중위도에 보면 뭐 120, 60처럼 플러스 값을 가지고요. 남반구 중위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집니다. 태양이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여름이네요. 가는 북반구와 여름들 7월의 사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1호이 될 것 같은데요. 적도 인근 라인을 잡아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태양 빼기 지구를 볼 때 여기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네요. 나는 1월달 사진이 됩니다. 자, 근데 라인을 보는데 B 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요. B 라인은 거의 제로가 되는 라인을 잡아서 B를 잡고 있고요. C는 뭐 이런 쪽으로 C를 잡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가는 1월에 본 거다? 아니요. 가가 7월에 본 거죠. 어디겠어요? 북반구 중위도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남반구 중위도가 마이너스. 여기 추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가에서 A는 했습니다. 자, A를 기준으로 A보다 아래쪽에 0이 잡혀 있고 A보다 위쪽에 30이 잡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네.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흘렸습니까? 남는 쪽에서 모자란 쪽으로 에너지가 넘어갈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0 또 그 밑에 또 마이너스잖아요. 과잉된 에너지가 모자란 쪽으로 넘어갈 거니까 에너지 이동 방향은 남쪽 방향으로 이동했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과잉된 에너지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나에서 에너지 이동량은 B 위도대가 C 위도대보다 더 크다. B 위도를 보면은요. B 위도를 보면 B를 기준으로 위쪽은 마이너스 30, 아래쪽은 플러스 30 돼 있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에너지가 많이 이동될 것 같네요. 반면 C 라인은요. 이 120, 120, 뭐 120, 비슷하죠. 이래서 그래서 에너지 수송량은 그 B점을 기준으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크니까 B쪽은 에너지 수송량이 많을 거다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네. 반면 C는 서로 위아래 에너지가 비슷하게 남죠. 그러면 에너지 수송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물의 이동량, 물 높이 차이가 많아야 물 이동 빨리빨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9월에) 17번 문제를 풀었고요. 또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9월에 또 다른 질문 더 없습니까? 더 없어요? 6월에 또 다른 질문은요?
없어요? 뭐 지금 뭐 입시 준비한다고 누구 둘 새 없이 바쁠 거 다 압니다. 바쁜 와중에 자기 공부 또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뭐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는 그런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웹툰 볼 건 다 보고, 뭐 쇼츠 볼 건 다 보고, 뭐 히덕거릴 거 있으면 또 히덕거리는 거 똑같이 또 하고. 물론 뭐 친구 교우관계 이런 것도 중요할 것이겠고, 세상에 뭐가 유명한 게 돌아다니는지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내실 채우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누차 말하죠. 아니 내가 과거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과거 준비 가서 공부할 걸 뭐하러 벌써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언젠가는 해야 돼요. 최소한 여러분들 수능치나 3년 뒤에는 필요한 내용이에요. 알았잖아요. 막말로 과거 떨어지면 그냥 바로 검정고시 쳐가지고 수능 뭐 바로 내년에 수능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부량을 챙겨 넣었으면 말입니다. 수능 올림픽을 받을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 뭐 수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과학은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친 그리고 지금 대들 한 것들이 다들 수능 공부 수준으로 가르쳤잖아요. 영어는 원래 여러분들이 잘했기라 보고 다 써먹는 거예요. 공부하시고 다른 캠퍼스에 수업 동영상 올려놓은 것들 짧게 보면 쇼츠 짧게 스킵해서 그리고 뭐 배속 빨리 해서 보면 40분짜리면 채 20분 안 돼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건 몰랐던 내용이잖아 하는 그런 것들 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라고요. 지금 세계 캠퍼스가 어차피 이런 모의고사 문제는 서로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동영상 다 올려놨잖아요. 신경 돌렸다가 다음 수업 준비하십시오.